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자입니다. 자, 지금 영상은 제가 토요일 오후에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일요일날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어제 토요일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는 횡보 장세를 가져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차이가 나주고 있다. 외인들이 매수를 가져가주는 것도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에다 많이 가져가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일단은 그렇게 크게 매수 물량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매도 물량을 많이 가져가주는 흐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왜 횡보 구간을 가져가주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이 주식대쟁이 텔레그램 방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2025년도 주가 자체가 횡보 장세를 가져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반전되는 카드가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반전되는 카드를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브로드컴 쪽을 통해 가지고 대형 빅딜이 일어나 주게 되면서 횡보가 일어난 다음에 상승하는 반전 주가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의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아니 왜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 XAI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관련된 다른 기업들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일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요거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매출적인 부분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었던 이유, 2024년도 주가 제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횡보 구간으로 살짝 반등 정도 수준으로만 가져가는지에 대한 이유, 이 뒷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어디서도 많이 들어보시지 못할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공개를 해드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통 대응 전략도 안내를 드리고 앞선 정보,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 섹터가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갈지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할 만한 뒷이야기까지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주식대장의 영상 많이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요. 이러한 뒷이야기까지 안내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 일단은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2025년도 1분기 정도 수준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매출적인 부분 아마 안 좋게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2분기 때부터 반전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가 엔비디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를 통한 매출 상승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브로드컴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맞춤 형식의 AI 반도체를 주문을 하는 고객사를 통해 가지고 반전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엔비디아가 아닌 겁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잘 보세요. 과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야흐로 2020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50조 정도 규모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거진 한 250조 정도 규모였거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뭐 사셨어야 돼요? 엔비디아를 사셨었어야 됐죠. 근데 삼성전자를 사셨던 분들은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뭐 인생사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기회는 어딘가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게 엔비디아는 일단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을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또 기회를 통해서 수익,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2020년도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요. 젠슨왕이 우리 한국으로 찾아옵니다. 한국으로 찾아와서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한테 우리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런 식의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주문을 할 테니까 이거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삼성전자가 거들떠도 안 보고 굉장히 홀대를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미 젠슨왕이 언론사를 통해서 다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젠슨왕이 이런 대접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홀대할 수 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날부터 해가지고 젠슨왕,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왕이요, 지금까지도 한국에 안 오고 있어요. 한국에 안 와요. 누구 때문에? 진짜 삼성전자 때문에. 진짜 이건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땅을 치고 회하고 있죠. 과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많이 놓쳤죠. 구글도 우리 삼성전자를 찾아와가지고 스마트폰 쪽으로 이렇게 같이 가져가지 않을래요? 했는데 차버렸죠.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젠슨왕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란 게 있습니다. 이 철학이 뭐냐면요, 사람을 중시해요. 사람을 중시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사실상 지금 싫어해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요, 삼성전자를 빼놓고 다 말했어요. SK 하이닉스 고맙습니다. 마이크론 고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다 빼놓거든. 삼성전자만 빼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언론에서 나와줬던 게 이러다가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측에다가 뭐 납품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언론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이 말한 건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그냥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젠슨왕이 삼성전자도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도 근데 이 당시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젠슨왕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젠슨왕이 갔어요. 삼성전자한테 홀대를 받으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 주문해주는 부분,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젠슨왕이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에다가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했다라고 해요. 물론 지금 이 엔비디아의 1밴더 공급사가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 1밴더 공급 관련해가지고는 SK 하이닉스가 다 먹고 있죠. 돈벌이를 가져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SK 하이닉스가 젠슨왕과 2020년부터 해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준 것도 분명히 한몫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가 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후공정과 그 다음에 패키징 관련된 기술까지 지금 어디서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BM 3E 8단, 12단, 최근에 CES에서 16단 샘플까지 공개를 했죠. 거기에 HBM4까지 지금 기술력을 총망라를 해주게 되면서 모든 주된 고객사 있죠.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브로드컴, 애플, 그 다음에 구글,
뭐 관련된 AI 반도체 기업을 주문을 할 수 있을 만한 요 고객사들을 눈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자체는요 요렇게 상승 흐름을 더 많이 어제 금요일날 6% 정도가량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특히나 외인들 매수 물량 많이 잡아줬죠. 기관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추세 자체가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잡아주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봉으로만 놓고 본다면 여기 바닥권에서 놀고 있어요. 물론 요 이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격적인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지금 공매도 수량 자체가 지금 한 160만 개 정도 수준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가 여러분들 뭡니까? 없는 것을 빌려가지고 주가를 다운시켜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빌렸으면 항상 갚아야죠. 그래서 갚아주는 이 쇼스퀴즈가 나와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게 될 건데, 그래서 이 이격을 좁혀주는 상승 흐름 반등장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때부터는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주고 있는 게 테슬라 XAI라는 우리한테는 정말로 구세주와 같은 고객사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맞춤 형식의 이 HBM을 주문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이거 뉴스 보신 분들 이거 혹시 뉴스 다들 보셨죠?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로드컴이 요거 아래 보시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4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브로드컴이 이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지만 지금 파운드리 반도체 있죠? 파운드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5년도에는 매출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왜 브로드컴이 TSMC, 물론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TSMC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뉴스를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브로드컴이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반도체를 가져가 주는 거냐면요, 이 TSMC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주고 있어요.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주고 있는 부분이 왜냐면, TSMC도 지금 물론 주된 요 주문을 가져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엔비디아로 따지면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우리의 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는 것처럼 TSMC도 지금 TSMC 쪽에다가 물량을 공급하는 회사 있죠.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브로드컴이 TSMC에서는 6순위예요. 6순위.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우리 TSMC 너네한테 물량을 좀 공급을 해주고 싶은데 괜찮나요? 근데 TSMC는 우리한테 공급해줄 만한 기업이 많아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퇴짜를 놨어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지? 보니까 삼성전자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주문을 가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컴에 대한 요 시장 상승이, 시장에 대한 요 시장 규모, 시장 가치에 대한 상승이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정말로 다행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뒷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삼성전자는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도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쉽지만. 그런데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일전에 요거 HBM4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XAI라는 기업, 신생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HBM4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다가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무조건적으로 테슬라 쪽에다가 미래 먹거리 HBM4 무조건 공급기가 빼내야 돼요.
HBM4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게 HBM4를 만들려면요. 여태까지 HBM3E 관련해가지고 8단, 12단 요거 만드는 것까지는요.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만 진행을 하면은 그냥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HBM4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필요한데요. 플러스로 파운드리 시장도 같이 겸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파운드리 반도체도 만드는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인텔과 삼성전자죠. 그래서 아마 인텔도 차후에 많이 뜨게 될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쪽에 대한 정책을 트럼프가 밀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텔도 많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동반적으로 가져가주는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반전되는 카드가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 관련해가지고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잠시만요. 요거 지금 보면은 브로드컴 검색을 해보게 된다면 뉴스가 하나 떠요. 그러면 자, 요렇게 아래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께 이거 이거 반전될 수 있는 거. 아까 영상 중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맞춤 형식의 반도체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브로드컴이 먼저 소위 말해 선점을 때린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기술에 특화된 맞춤 형식의 반도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맞춤 형식의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업에다가 주문을 넣을게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최근에 맞춤 형식의 반도체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내용이 뭡니까? 맞춤 형식의 반도체 세상이 온다. 엔비디아 대신에 브로드컴을 사들이고 있는 서학개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된다면 1,500조. 정말로 부럽죠. 삼성전자의 5배고요. SK 하이닉스에는 지금 한 10배 정도가량 될까요? 10배 한서 10몇 배 정도가량 될 것 같은데, 브로드컴에 대해서 지금 투자 자체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한테 아까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도 주문을 가져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지금 맞춤 형식의 반도체를 주문을 하고 있고, 계약 관계를 여기서 삼성전자가 따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2024년도 매출은 어디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엔비디아도 3벤더 부분으로서 거의 돈벌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계약 관계를 따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반전될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기타 관련된 맞춤 형식의 기업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실적적인 부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2025년도 1분기까지도 지금 매출적인 부분, 영업이익적인 부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테슬라 XAI,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브로드컴 관련해가지고 이거 외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구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픈 AI라는 기업도 지금 슬슬 뭔가 나와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다른 반도체 고객사를 통해가지고 삼성전자가 2025년도 2분기 때부터는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주가 자체가 많이 못 올라가는 거는 이 영향도 있어요. 보시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현재 1467원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이렇게 가져가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요. 외인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본다. 수익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환차익을 놓고 봤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돈을 뺐었을 때 오히려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매수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2024년도 1분기, 2025년도 1분기까지는 매출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돈벌이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테니까 매수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고, 왜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먹고 테슬라 XAI도 먹고 브로드컴을 통해서도 먹고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압도적인 기술력, 전공정, 후공정, 패키지 관련된 쪽까지 어디서도 따라가지 못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계약관계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죠. 그리고 다가올 2024년도 4분기 실적 계속해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배 아파요. 삼성전자 주주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은 선반영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안내를 드렸던 뒷 이야기들 재밌으셨고 유익하셨다면요,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영상 촬영을 20분 정도가량 했는데요, 이 부분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다 알려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처음으로 안내를 드린 거고, 요거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 개인 번호가 있어요. 010-5073-7491 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요, 저한테 문자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문자로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와 전반적인 해외 시장에서 수급이 어느 섹터로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우리 한국 증시에도 어떠한 영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 다 알려드려요. 거시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줄지, 그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줄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또 포함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솔루션, 알테오젠, 에고프로 BM, 에고프로, HLB 시가총액 타격 종목군들 제가 다 대응 전략 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급등하는 종목군들 있죠. 급등할 만한 종목군들 제가 다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까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최근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신성 델타테크 종목 추천드렸죠. 이거 제가 왜 추천드렸어요? 이거 제가 추천을 드리고 2주 만에 77% 수익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 중인데,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중국 쪽에다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쪽으로 규제를 하고 기술 수출이라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크게 가져가 주게 되니까 투자금이 많이 이뤄지게 되니까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쪽으로 엮여 있는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렇게 어디 쪽에 섹터에 수급이 달라붙어주고 돈이 달라붙어주고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정이 되려면요 일단은 요게 진행이 돼야 돼요.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여야 공문을 공개를 해주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3명을 합의를 했다, 앉혀놓겠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해가지고 결판을 짓겠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여당과 야당 공식적으로 합의를 본 거라고 해요. 이 말인 즉슨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시일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40%로 지지율이 압도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권에 도전하겠다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도 공식적으로 대권에 도전하겠다 밝혔고, 오세훈 의원도 공식적으로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고요. 한동훈 의원 전 여당 대표마저 지금 대권에 도전이 한이 많은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어떠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까요? 앞으로 대선주가 많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게 될 겁니다. 몇십 프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전에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항상 대선주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보셨죠.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50배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자전거길 만든다고 해가지고 삼천리 자전거가 30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20배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대선주 중에서도 인맥주가 아니에요. 인맥주는 여러분들 많이 안 올라요. 정책주가 기가 막히게 급등하게 될 겁니다. 왜 정책주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냐면요, 나라 돈을 쓰기 때문이에요. 나라 돈을 쓰기 때문에. 인맥주는 뭐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돈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냐. 여러분들 뭐 4대강 진행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전거길 깔아놨습니까? 안 깔아놨잖아요.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가지고 몇십 조를 때려박았는데 출산율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항상 대선주를 통해 가지고 한 4년에 한 번 정도 오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앞으로 5개월 동안 우리 주주 여러분들 큰 돈 버실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 대선 주 중에서도 정책주가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이미 추천을 드렸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이 종목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해주게 되면서 역배 구간으로 주가를 만들면서 손절 물량을 유도를 시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정말로 아니다 다를까 파란색 선이 개인 보유 수량인데 개인들의 물량이 다 털렸죠. 그리고 나서 기관들의 물량이 싹쓸이했습니다. 잘 보세요. 최근에 한 달 동안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 최근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요 기간 동안 잘 보세요. 기관들이 얼마의 물량을 싹쓸이했습니까? 426억. 매수 물량 싹쓸이. 왜 했어요? 여러분들 돈 냄새 맡았다고요. 돈 냄새를 맡았고, 저 역시도 그래서 주가 자체를 단번에 급락시켰다가 그대로 끌어올려주게 되면서 모든 이평선 라인권 위에서 올려주는 정배구간으로 마감이 되었고, 요 위에 단에 있는 거 있죠? 매물대 요 매물대 소화 작업이 완료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벌써 위에서 놀고 있어요. 벌써 몇 프로 수익권이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거 몇십 프로 올라갈 종목 아니에요. 몇십 배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도 대선주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문자로 같이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010-5073-7491 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요. 문자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로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대선주 있죠. 대선주 이거를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목표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8줄에서 10줄 정도가량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뒷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어느 시점에서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반전되는 카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 자체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어느 정도 반등을 잡아주게 되면서 내일 월요일 주가 자체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텔레그램 방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삼성전자
대응 전략대로 잘 따라와 주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 지금 54,400원인데 6만원, 7만원, 10만원 갈 때까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 전략 짜드리면서 수익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